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뭐 어쨌든 질문 마감률 86%, 이제 채택률 62%, 별로 이제 답변하고 싶은 퍼센트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 보면 가정사정이 있어서 학원도 단열하고 과외로 단열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찍어줍니다. 학원도 해결 못하고 과외도 해결 못하니까 동아쌤이 해결해줘야죠, 조금은. 그래서 보는데 예비고 3이고 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이네요, 가끔 문제에서 써있는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쵸?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죠. 그러면 문제에 써있는 말을 이해 못할 때 문제 해석 능력 증진법이 필요한 거죠. 자,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딸려요. 해설지를 보는 방법도 필요한 거죠. 문제 해석 능력하고 해설지를 보는 방법은 또 다르니까. 자, 해설지를 봐도 모를 때가 좀 있고, 풀이를 가르쳐서 해석을 똑바로 해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죠. 그건 맞네요.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여기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무작정 많이 풀어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썼겠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언을 주세요 했는데, 참고로 3년 동안 전 과목 독학으로 전 과목 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혼자 공부를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틀린 문제를 뭐라고요?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틀린 문제는 그냥 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혼자 하면 채점하고. 틀린 문제 그냥 해설만 읽고 만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해되면 하고 모르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죠? 자, 혼자서 틀린 문제를 해설만 보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는 제가 첫 번째죠. 그죠? 첫 번째.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틀린 걸 고른 이유. 틀린 걸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틀린 걸 고른 이유를 개선하는 방법, 자신이 개선하는 방법을 쓰셔야 된다. 이걸 이렇게 고치겠다. 이걸 공부하면 되겠다.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요? 정답의 이유가 있죠. 이 정답을 어떻게 고르는 방법. 이걸 고르려면 뭘 공부해야겠다. 이걸 어떻게 빨리 찾아야겠다. 고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쓰셨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야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거 자체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야죠. 두 번째. 해설지에 보면 문제에 출제 의도가 있어요. 원리.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이건 무슨 유형인지. 첫 번째로 유형. 이건 어떤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출제를 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설지에 보면서 1번은 이래서 문제, 2번은 이래서, 3, 4번입니다. 이걸 전부 다 맞는 걸로 다 고쳐야 돼요. 1, 2, 3, 4, 5를.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애들이 많이 보는데 요거를 안 봐요. 이걸 자꾸 암기해야 그런 문제의 유형, 스타일,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형 원리를,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를 요약하고 정독하는 것도 자주 해봐야 되는데, 이걸 또 안 해요, 애들이. 요약, 정독. 자, 첫 번째는 이걸 했죠. 두 번째는 이렇게 문제의 유형. 아, 이거는 뭐 적합성 판단 문제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꼭 하셨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거 유형, 그 문제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새카맣게돼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 기초학습 용어나 이런 거를, 이게 정리된 게 드무니까 기초 용어, 학습 용어, 이런 용어를 그냥 넘어가요. 대꾸법과 대조법과 대조와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도 안 하니까. 이런 거를 과외나 이런 걸 하면 심화를 시켜주는데, 비교를 해가면서 이걸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가 틀리는 게 나오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독해가 안 돼요. 문제 해석이.
그러니까 기초용어가 뭐뭐가 있어요? 기초용어가 기초용어가 자, 학습영어, 기본 이론영어, 이게 출제되는 영어, 학습영어는 출제용 영어, 학습영어, 기본 이론영어, 그 다음에 비문학에 나오는 영어,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문제야 하는 가지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초 용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여기에 무작정 많이 풀어. 양치기를 무작정이 아니라 풀면서 자기가 어색했거나 잘 모르겠거나 하는 부분을 전부 다 형광펜으로 쳐서 이걸 정리했어야 돼요. 요약하고. 그래야 선생님들한테 이걸 쭈루루룩 형광펜을 친 다음에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그럼 이 책 다시 봐.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본인이 양치기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꼼꼼하게 해결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단순 양치기만 됐을 그 상황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양치기 방법 개선이 뭐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본인이 몰랐던 거를 쭈루룩, 이 부분은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확정하고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고 왜 해석이 안 됐을까?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볼펜으로 써놓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한테. 자, 이거는 기초 문제는 아니에요. 심화된 문제야. 단락 끊기는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나도 읽으면서 끊어주죠? 단락 끊기는 필요해 보이고. 주의력도 관련성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정리하면 용어를 더 철저하게 깊이 있게 차이점 비교점 하면서 용어를 정리해야 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용어가 만들어지는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문장 중에 해석이 안 된 게 있으면 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은 적어도 하나, 그럼 수학 문장이죠. 그죠? 어떤 표현법들은 암기를 해야 되는 기초 개념인데 이걸 암기를 안 하고 넘어가, 분류를 안 하고 넘어가. 이게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누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 단락의 경우에 이 단락이나 이런 경우를 했으면 이 전체 구조를 보는 눈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체를 끊어서 보는 구조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네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지를 보고 문제에서 틀린 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라겠죠? 개선해야 될 거. 틀린 거 개선, 내가 정답 개선. 이거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선택지의 문제 출제의 원리까지 다 정확하게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 자체만 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자, 여섯 번째는 결국은 그 오답 정리를 할 때 오답 정리를 문제 중심으로 해서 했을 가능성이 커. 그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 중심으로 압축해서 하는 거거든. 모르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니까 수학에서 이 문제는 알겠는데 여기 있는 계산 방식을 모르면 요거 하나만 오답 정리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를 다 쓰거든, 애들 미련하게. 이해됐어요? 자, 일곱 번째.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해석 능력이 키워진다는 것은 이 상호관계를 봐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렇게 보려고 이렇게 보려보다가 하는 것이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거든. 그러면 이 관점을 더 늘리려면 이거 선생님한테 질문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자, 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하는 경우에는 8번. 자신이 A라고 풀어서 마친 문제의 해설을 보고 해설과 내가 푸는 방식의 차이점, 이것들을 비교를 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걸 풀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해설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 그게 아니라 이거의 장단점, 그래서 요걸 풀 때 어떤 게 더 좋고 내가 현실에서 시험에서 어떻게 풀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해설과 내가 맞춘 문제에 비교를 하려면 해설도 정독을 해야 되거든. 문제집 가격은 해설의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누적이. 그 다음에 9번은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문제에 접근하고 해석을 보는데 해설지를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설지는 보통 굉장히 해설지가 좋은 거를 책을 사야 되거든, 혼자 하면. 그런데 이 해설지는 다 쓰기가 뭐예요? 다 쓰게 되면 힘드니까, 너무 답안지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EBS를 보든 뭐를 보든 이 동영상 인강을 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다 공부한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만 찍어서 인강을 들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경험을 누적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경험 누적이 안 되고 통으로 공부했을 거야. 자, 10번.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총 요점 정리를 해서 요거를 담임선생님이나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면 이 아이의 수준이나 공부법을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정리를 요약을 안 하고 힘들어만 했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고3 돼서나 지금 물어보는 거, 혼자 공부하다 못하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해설지가 두꺼운 순서대로 사야 되고, 또 봐봐, 신기한 거는 11번. 자, 수능 특강, 수능 기출문제 A 연도에 나온 이거를 푸는데 A 출판사와 B 출판사의 해설은 같다 틀려. 달라. 문제는 공용인데 해설은 과외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 그러면 A 출판사 A 문제, 기출문제랑 369 평가원 문제들도 이렇게 풀어주는 게 다르거든. 마치 수능 끝나고 회사마다 해석이 달라서 다르게 풀어주는 것처럼 요거를 비교하는 과정을 하면 조금 더 늘어. 자, 12번. 이제 해석 능력은 완벽하게 그 문제의 원리나 개념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했다는 것이거든. 그렇다면 이 학생이 고민하는 것은 뭐라고? 이거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완벽한 해석이란 것은 이 시험장에서 과연 완벽한 해석이 필요한가? 아닐 수도 있거든. 적절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빠른 해석, 빠른 풀이법,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일정 부분 문제를 에러 없이 풀 수 있으면 만족했으면 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이 학생의 문제 해석과 해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이렇게 흐름대로 12가지 정도로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해주냐? 똑같이 이게 공부 방법의 심화일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까지 연구를 한다는 것은 다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 그치? 스스로 공부 안 하는 거,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 스스로 하는데 혼자만 쭉 풀고 혼자만 쭉 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점검해 주거든. 용어가 이걸 더 알아야 돼. 암기할 때 이걸 중심에 문장 구조가 이런 건데 시각으로 크게 안 보이지? 선택지 예고까지 정리해라. 문제 원리는 이런 거다. 오답 정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해석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풀면 빠르다. 요거랑 요거 해설 정독해서 비교하니까 요거다. 해설지, 인강 보고서 요거 나오면 인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더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가 그거 지금 공부한 거 다 정리해보렴. 그런 다음에 A 문제집 보면 요거 해석과 해석 한번 읽어봐. 그러면 요거는 이게 좋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우수하지? 근데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것도 장점이 있지? 그러니까 너의 수준으로 정리해봐.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얘 앉아서 혼자 다 하고 없어요. 다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또 생긴다고 자기도. 왜? 심화돼서 더 뭐 해야 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더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나가본 적이 없으면 경험이 없잖아. 그지? 스스로도 하고 열심히도 하는데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요렇게 뭐라고? 해석 능력 증진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 학생 굉장히 고민 잘하는 거야. 고민 굿이야. 오케이.
그래서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